이 종목은 왜 6월 1일 금요일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울고 웃었을까요? SK하이닉스, 호텔신라, 삼성전기 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뚜렷한 뉴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친환경차들의 출시에 잇따르고 있고 ESS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등등해서요. 관련 산업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전망들은 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와서요. 사막 콘덴서가 6%대 강세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7%대 강세. 그 외의 종목들도 시장 내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2차 관련주입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도 한번 볼게요.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인천공항공사가 1터미널 쪽에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에 나섰는데 이제 최종 후보군으로 두 곳, 호텔신라와 신세계를 추렸습니다. 둘 모두 3%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는 떨어졌어요. 최고 가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다라는 부분에 롯데 측은 강경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신세계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군요. 1%대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들여다볼 거고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전망이 그닥 밝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SK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좀 밀려났었는데요. 그래도 장중 하락세를 조금은 돌려놓네요. 2%대 약세 91,400원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죠? 5% 가까운 하락으로 지금 9만 원 선 이탈입니다. 9만 원 선이 이탈된 지 한 6개월여 만의 일인 것 같아요. LCD TV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TV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 속에서 이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88,100원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좋습니다. 2.7% 상승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죠. 하반기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 곧 나옵니다. 도깨비, 태양의 후예로 정말 흥행몰이를 했었던 그 작가의 작품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청자들의 기대를 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 11만 800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볼까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장기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만 올 하반기에 영업이익을 대충 추정해봤더니 2천억 원대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3.7% 강세입니다. 앞서서도 우호명 부장과 함께 5G 관련주 가운데 한 종목 보고 왔는데요. 5G 관련주들 일제히 강해요. 다산네트워크스 8%대, 그리고 KMW도 6%대 강세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신청이 이제 마감이 되고요. 15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분석은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박한 이벤트가 있는 그쪽부터 볼까요? 5G 네네. 관련주도 오늘 일제히 강한데요. 관련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단기가 오늘의 상승에 이게 그치는 걸까요?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네,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멘텀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라간 이유는 주파수 경매 임박 때문이겠죠. 이제 마감 신청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G 주파수 경매가 신청된다고 5G 관련주의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네. 관심 환기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약간의 그 테마주 순환매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북주로 쏠림이 굉장히 강했고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 이슈로 엔터주가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주가 조금 소외가 됐었어요. 근데 대북주나 이제 엔터주가 약간 흔들리는 시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낙폭이 컸었던 5G 관련주의 수급이 유입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제 무난하게 공략할 수 있는 테마주가 5G 관련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5G 주파수 경매에 나서면 주로 이통 3사들이 뛰어들게 되는데 네네. 이 이통 3사들의 주가는 그저 그렇고 LGU 플러스에 다른 이슈가 있다고 쳐도요. 오늘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네네.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5G 관련주 하면 통신주가 제일 직접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통신주가 계속해서 약한 게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파수 경매 자금에 대한 부담이죠. 그래서 주파수 경매에 따라서 이제 5G 주파수를 따낸다고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주파수를 따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전파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4G 대비해서 기지국 설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통신주가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용 부담을 떨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악재 첫 번째 같고, 두 번째로 요즘에 그 통신사들이 요금을 좀 인하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또 그래서 보편 요금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KT가 아마 어제 정도에 그 4만 원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네, 출시한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SK텔레콤과 LG U+도 뛰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5G 때문에 안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에 벌던 수익성도 좀 악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통신주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서 5G 관련주를 보시되 이제 통신주보다는 이제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당연히 맞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은 그럼 좋아요를 찍을게요. 의견 찍고 그 관련주 가운데 혹시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뭐가 그래서 있을까요? 저는 지금 5G 관련주 전체적으로 괜찮게 보는데 한 종목을 꼽자면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이솔루션이 그 광 트랜시버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스마트 트랜시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거의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아마 통신사로부터 수주를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통신사의 수주가 본격화되면 수익 개선 기대감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도 잠깐 보시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이중바닥 패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바닥을 이제 막 탈피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건 악재 때문은 아니에요. 뭐 테마주 쏠림으로 인해서 밀렸던 것 같으니까 충분히 지금부터는 저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위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히려 뭐 그동안 오른 게 없어요. 이제 네네.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오이솔루션 5G 관련한 종목 가운데 또 오 팀장님의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좋아요고요. 전반적인 시각은요. 삼성전기에 대한 시각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좋다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꼽아봤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주가가 말해두듯이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9의 성과가 일단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데 괜찮게 팔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 중순 기준으로 국내 갤럭시 S9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는 세 번째로 빠른 가입자 증가 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1차 벤더 부품주인 삼성전기의 주가도 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MLCC입니다. 그래서 이 MLCC가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 말 그대로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라고 하면 그 전압을 관리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IT 그 어떻게 보면 부품들에 이제 포함이 돼서 전압을 이제 저장을 했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풀어주는 장치로서 대부분의 IT 기기에 이 콘덴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MLCC를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사이클, 실적 개선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그 트리플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듀얼 카메라가 착용된 스마트폰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메라를 2개가 아니라 이제 3개까지 이제 장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기에는 뭐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딱히 악재가 없습니다. 호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좋은 얘기들 뿐이어서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거 있죠. 네네.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또 너무 뭐 길게 가지고 갈수록 좋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환호할 때 나와야 되는 거는 혹시 아닌지요? 괜찮습니까? 혹시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나요? 신규 진입을 이탈가를 조금 짧게 잡는다면 네, 가능할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의견을 일단 좋아요로 갈까요? 네, 일단 예. 좋아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52주 신고가입니다. 제가 52주 신고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하는 게 웬만하면 아니에요. 신고가를 보유하실 간다는 때. 것 자체가 매물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다면 그래도 이탈가는 한 2에서 3% 정도 조금 짧게 잡고 접근하신다면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좋다 하다가 뭔가 좀 꼬이는 부분이 생긴다면 꼭 말씀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의견 좋아요입니다. 이번에는요. 그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으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겨나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지금 거의 최고가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장 시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사드리스크가 참 해소되고 있는 이런 초입 구간에 상장을 해서 그랬었네요. 지금 엔터주의 어떻게 보면 상장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CJ E&M의 드라마 사업부가 분할돼서 이제 설립된 업체예요. 근데 지금 CJ E&M의 드라마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직접적인 수혜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성장의 발판이 넷플릭스입니다. 이 넷플릭스가 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데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매년 가입자가 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 드라마의 스트리밍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 드라마를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 이제 뭐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도 아마 넷플릭스에 런칭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 2개의 드라마가 또 넷플릭스에 선보여요. 지금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한류 열풍과 함께 더해져서 커지고 있고 뭐 BTS 같은 이슈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에 대한 성과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올해 실적이 아마 전년비 2배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 네네. 기대주로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4일에 그 의무 보호예수가 이제 해제된 바 있는데 이거 물량보 나오는 거는 문제 없어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종목은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보다는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폭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엔터주 자체가 장기 상승 사이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이제 물량 부담보다는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의견 좋아요로 가면 되는 거죠? 네, 역시 좋아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의견 도장을 또 찍어봅니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좀 밀려나는 종목도 볼게요. LG전자 보겠습니다. 한동안 좀 잘 나가다 했는데 또 왜 이럴까요? 오늘 좀 다소 크게 밀리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LCD 관련 악재가 조금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핑계고요.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이상하진 않을 만큼 좀 차익 매물 압박이 있었고 워낙에 장기간 랠리가 펼쳐졌었기 때문에 네네. 언제쯤 차익을 실현할까 이런 모습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CD TV 판매 부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호황인데 LCD는 업황이 완전 반대로 안 좋거든요. 중국 쪽에서 저가 공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가 조금 어렵고 아마 하반기까지 LCD 업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LCD TV 부분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OLED TV나 이런 부분들로 극복을 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는 맞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고 지금 LG전자 주가가 낮은 위치라면 아마 이게 별로 큰 악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장이나 뭐 아니면 가전이나 잘 나오고 있는 부분 굉장히 많은데 꼭 이거 하나로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주가가 꺾이다 보니까 여기다 떨어지는 이유를 좀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는 일단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더 높다라고 봐야겠죠. 산이 높은 만큼 골도 어느 정도 좀 나올 모양입니다. 의견 자체는 글쎄요, 나빠요, 둘 중에 어떤 걸로 갈까요?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낙폭과대 시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네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추세가 꺾이고 수급이 빠지기 때문에 나빠요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나빠요. LG전자 드려보고요. 나머지 세 종목 중에서 내일장 탑픽 꼽는다면 어떤 쪽에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좋아요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네네. 그 탑픽으로는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스튜디오 한번 드래곤? 뽑겠습니다. 요즘에 엔터주가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네, 한번 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한 주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장 마감 보셔야죠. 안신 앵커 연결하겠습니다. (241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2420선 그리고 2430선까지 돌파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244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0.65%의 오름세였습니다. 고점 대비 하지만 일부 상승폭을 반납한 수치네요. 코스닥 살펴보시면 역시나 동반 강세입니다. 0.34% 오른 882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과 달리 오후 들어 회복세를 보인 건데 그중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오늘 동반 매도했지만 그래도 주가는 1.18%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가 분위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주는 5월의 마지막 날, 6월의 첫 번째 날이 공존하는 한 주였습니다. 주 초반 약세를 벗어나서 주 후반 들어 회복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사자 전환이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중 의약품, 음식료 업종의 강세도 함께 동반 성장세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수는 0.68% 상승한 2,43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880선 매끄럽게 안착에 성공을 하면서 883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사자를 외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978억 원을 샀는데요. 어제 9,500억 원을 매수한 이후 이틀째 매수에 가담했고요.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5거래 연속 매도 행진, 기관 내 금융투자는 8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937억 원 매도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모처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코스닥에서도 이어졌죠. 526억 원을 샀습니다. 기관도 합세하면서 342억 원을 담았고 다만 개인과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개인 778억 원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종목 살펴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바이오 USA 행사에서 인보사를 소개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이 돌았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6.47% 강세 흐름 보이면서 74,000원에 마감 지었고요. 또 다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빼놓을 수 없었죠. 오늘 무려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38,6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 같은데 어제 감리위가 종결이 됐죠. 종료하고 돌아오니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3.79% 강세를 장중에 7%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종가는 45만 1,500원에 찍었고 한편 감리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돼서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